배운 내용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과 온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어떤 입자가 열을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거꾸로 열을 빼앗기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겠지요. 자, 그럼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입자의 운동 정도는 달라지는데, 이런 입자의 운동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온도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있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 비교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의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를 우리는 1단원에서 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배웠었지요. 그리고 이 입자들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고? 활발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 그러면 다시 입자를 구성하는 물질,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온도라고 하는데, 이 활발한 정도는 뭘로 나타낸다고? 숫자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선생님이 구글에 또 따로 올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앞에 영상은 뭐였냐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뭐를 떨어뜨렸어?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자, 잉크를 이렇게 똑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빨리 퍼지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예상되는 결과 뜨거운 물에서는 잉크가 빨리 퍼지고 차가운 물에서는 잉크가 천천히 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뜨거운 물은 빨리 퍼지고 차가운 물은 느리게 퍼진다는 것은 뜨거운 물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고 차가운 물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자 모형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둘 다 무슨 분자? 얘도 물 분자, 밑에 것도 물 분자입니다. 자, 그러면 물 분자다라고 하는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야 되겠지. 그런데 활발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을 했어? 이렇게. 뒤에 있는 꼬리, 날개의 개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서 좀 더 활발한 것은 누구? 활발한 것은 위에 거, 밑에 것은 온도가 좀 낮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약속을 할 건데, 꼬리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자를 표현한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여기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릴 때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똑같이 그려야 되겠지. 자, 뜨거운 물도 몇 개를 그려? 5개를 그리고 차가운 물도 몇 개를 그려? 5개를 그려야 됩니다. 자, 먼저 입자의 그 개수부터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중요한 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중에서 입자의 운동이 좀 더 활발한 게 누구죠? 그렇지. 차가운 물이, 아니, 뜨거운 물이겠지.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중에서 어디가 좀 더 가까울까요? 그렇지. 차가운 물이 좀 더 가깝겠지.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뭐냐? 날개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입자 사이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넓게. 자, 여기에선 입자 사이 간격이 좁게. 알겠지요? 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샤를 법칙과도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자,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좀 펜이 두꺼워서, 자, 3개씩만 달겠습니다. 이렇게. 입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개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가운 물은 입자 운동이 둔하지. 선생님 그냥 1개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아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거를 그릴 때 포인트가 뭐야? 첫째, 입자의 날개의 개수. 날개의 개수 되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간격. 자, 단 모두 다 물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 자체는 종류를 동일하게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뜨거운 물에 넣은 잉크는 어떻게 퍼져? 빨리 퍼지고
찬물에 넣은 잉크는 천천히 퍼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입자 운동 때문에. 그런데 뜨거울 때는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차가울 때는 입자가 둔하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왜 뜨거울 때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여기에서는 왜 그런다? 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차가울 때는 어떻게 열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으니까 둔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과 온도 차이 어떻게 있을까? 학습지 아래쪽에 정리하겠습니다. 열은 뭐고 온도는 뭐다? 간단하게 문장으로 기술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은 무엇이고 온도는 무엇인지 문장으로 반드시 적을 것. 뭘로 적어라? 그렇지. 문장으로 적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봅시다. 열을 얻은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 자, 열을 얻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고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활발해집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쭉 해야 됐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자, 열의 이동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열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열의 이동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열의 이동 방법을 너네가 입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영상도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따로 올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은 이동을 했다고 했는데 열은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가? 자, 열은 답부터 얘기하면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고온의 물체는 왜 고온의 물체야? 그렇지. 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온의 물체는 왜? 열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고온의 물체, 즉 뜨거운 것에서 저온의 물체, 차가운 것으로 열은 이동하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옆에 A와 B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이 꼬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A와 B 중에서 온도가 더 높은 것은 뭐야? A. 자, A가 고온이고 B가 저온입니다. 온도가 더 낮아요. 자, 그랬을 때 열은 어떻게 이동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열은 A에서 B로 뭐가 이동을 한다? 열이 이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열의 이동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 아까 우리가 했었는데 이거 학습지에 다시 적으세요. 뭐가 있어? 전도와 대류와 복사가 있는데, 자, 그것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자, 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로 어디에서? 고체에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어디에? 이웃한 입자에 차례대로 전달되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말이 주로 고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액체와 기체에서는 전도 방법으로 열이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전도 방법으로 열이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고체에서 이동한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입자는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서 열이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자, 입자 자체는 이동을 한다 하지 않는다? 입자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이동을 해? 열만 이동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전도는 물질마다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 금속은 열의 전도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비금속은 열의 전도가 잘 안 되는데 비금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나무젓가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열의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의 입자 모형으로 봐보면 지금 현재 열이 이쪽으로 가해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입자들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보면 여기가 입자들이 더 활발하지요. 자, 여기가 온도가 고온,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입자들 운동이 조금 둔하고 있지요.
여기는 온도가 낮아요. 그럼 열은 어떻게 이동한다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지금 열이 이동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입자는 이동을 해야 하네. 입자는 이동하지 않고 뭐만 이동한다? 열만 전달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도의 사례, 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숙제,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확인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열의 전도의 예 두 가지 적어서 다음 시간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물을 끓이는 대표적인 건데 얘를 우리는 대류라고 얘기합니다. 대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액체나 기체 상태 입자가 직접 뭐 하면서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고체는 대류가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고체 자체는 입자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로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요. 그럼 이 액체나 기체는 뭐를 가지고? 열을 가지고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 보겠습니다. 자, 대류 같은 경우에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있는데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자, 무겁다, 가볍다. 요거는 보통 무겁다. 이거는 조만간 또 배웁니다. 무겁다. 뜨거운 물은 가볍다.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이동을 하고 뜨거운 물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입자의 운동을 그려보자는 거지. 물이 있어. 자, 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불이 있죠. 불. 그러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겠지요. 왜? 불 가까이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입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 있는 입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고온은 가벼우니까 위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가운 물은 이제 어떻게 될까? 무거우니까 그렇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안 이쁘게 그렸네? 자, 다시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입자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입자 중심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 자, 그리고 가벼운 게 왜 올라가? 뜨거워져서 가벼워서 올라가고.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위에 있는 애들을 밀어내겠지. 자, 여기에 있던 입자가 있었을 때 얘네들은 아래로 이제 밀어낸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왜 아래로 밀려내려가? 자, 얘네들은 차가워서 무거우니까. 그럼 여기에 온도도 하나 적어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가 온도가 높아, 고온이고, 여기가 온도가 낮아, 저온입니다. 자, 그리고 대류의 예도 여러분 숙제 두 가지 찾아서 자, 학습지에 적어두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는 복사라고 하는 건데, 복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이 입자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좀 전에 전도나 대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자가 있어야 됐었어요. 자, 입자는 있으되,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 대류, 직접 이동하지 않으면 전도였는데, 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없어도 돼. 입자가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공기 중이나 진공 상태에서도 일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주 있죠. 자, 우주에서 열이 이동할 때는 무조건 복사의 방법을 씁니다. 왜? 우주에는 입자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면 여기 전기 오븐이거든요. 오븐도 있는데 오븐 같은 경우에 자, 여기에 이제 열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열이 어떻게 된다고? 직접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음식을 데워주는 게 바로 오븐입니다. 이 오븐도 바로 복사의 원리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사에는 대표적인 예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자,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의 예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숙제로 두 가지 꼭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봅시다. 자, 열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배웠는데, 열은 이동을 합니다. 어디에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열의 이동 방법은 전도가 있었고 대류가 있었고 복사가 있었는데, 자, 얘네들은 입자와
열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전도는 입자는 이동하지 않고 열은 이동하는 거, 대류는 입자도 이동하고 열도 이동하는 거, 복사는 입자는 아예 없어도 돼요. 열만 없어도 돼. 열만 이동하는 방법이 바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작스러운 원격 수업 때문에 영상으로 찍었는데 다음 등교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는 뭐라고? 전도, 대류, 복사의 예를 2가지 인터넷 검색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찾아서 학습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